재판정을 벗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전두환 씨를 태우고 왔던 차량이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문 앞에 있다가. 그리고 따라서 취재진과 일부 시민들이 움직였고요. 경찰 병력도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두환 씨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우려들이 현장에서 더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항의 차원에서 구호도 외치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 그 법원에 출석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쪽문으로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이 이제 그 일반 방청객들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곳으로 이제 출입을 했고 지금 그 나갈 때에도 법원에 이게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는 출구가 또 있었던 모양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취재진도 어느 쪽으로 이동을 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법원 건물이 워낙 크고 또 경내가 넓기 때문에 참 취재가 쉽지는 않은데 이건 뭐 취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서상 만약에 전두환 씨의 요청대로 취재진의 본인이 노출되지 않고 이 법원을 빠져나갔다면 그 반발 여론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느 장소로 나가는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혹시 모를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제 경찰 병력을 평소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연희동부터 그런 그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경비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쯤에 저희도 이제 그 취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당초 그러니까 그 검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서울 안에서 따라갈 것으로 서울 내부에서 그렇게 이제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순찰차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따라가는 상황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광주 검찰 측에서 지검 측에서 경찰이 함께 광주까지 와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형사과 2개 팀, 10명 정도의 인원이 2개 차량에 나눠 타고 광주까지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하기 위한 뭐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화면 왼쪽은 이전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가 법원에 도착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전두환 씨가 아직까지는 어디로 나갔는지 머물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 나오기로 했던 곳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 이 시각 광주지방법원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차량이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로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딘지 저희 그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갈 때 이제 취재진들이 전두환 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전두환 씨를 직접 보고 또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본인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5.18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글쎄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저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먼저 왔기 때문에 도착하는 상황에서 취재진 말고는 별다른 시민들과 지금
이제 피해서 가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이미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유혈 진압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5.18 광주 민주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두환 씨의 입장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헬기 사격은 설인 수준이다. 확정된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논쟁이 아직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그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유족이 하는 그 얘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분이 일반 시민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자막으로 보신 대로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4월 8일에 공판 준비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데요, 법원 밖에 있던 병력이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왔다가 돌아가는 건지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 아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힐 건 좀 예상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광주에서 시위 진압 상황을 전두환 씨가 당시 이제 보안사령관으로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국과수 전입 빌딩 그 탄원이 있는 빌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헬기 사격인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회고록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감정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명백한 그 사실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던 건 사실로 법원에서는 앞서서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그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문이 열렸고 일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것으로 전두환 씨가 나오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말씀 이어주시죠.